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 이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을 하셔서 검찰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예, 지금 노무현 정신의 핵심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노무현 정신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주도식 메시지에서도 검찰개혁 완수 외에 시민민주주의, 그다음에 복지국가를 위한 사회권 강화, 지방분권 이런 등을 다 같이 얘기를 했고요. 예, 특별히 그 검찰개혁 같은 경우는 노 대통령께서 그 먼지털이 수사, 표적 수사, 이런 그 편파적이고 불공정인 수사의 희생양이셨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이야기 나왔으니까 관련 질문 좀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일단 좀 궁금한 게 대표님 예. 어떤 상임위 그 희망하세요? 혹시 제 전공으로 봐서는 법사일 것인데요. 예. 근데 제가 당 대표다 보니 또 소속 의원들의 께서 먼저 원하는 쪽을 제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소관 사항입니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또 하나 오늘 지금 그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특히나 이제 그 김건희 수사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이미 지난번 인사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 1, 2, 3, 4차장 다 갈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1차장은 디올백,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네. 수사 담당인 차장을 바꿨는데 네. 오늘 부장검사 등 이제 중간 간부들을 바꿀 것인데 네. 저의 예상으로는 승진의 형식을 빌건 또는 경향 교류의 형식을 빌건 간에 수사팀을 분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분해를 할 것이다. 예. 그러면 그 지금 그 부장 검사까지 지금 전보 주시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 걸까요? 모두 다 바꾸진 않겠지만 예. 그 팀 구성을 흐트러 놓을 거라 봅니다. 그러면 그래요. 차장도 바뀌었고 그 수사팀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 사태 파악을 하는 데만 6개월 걸릴 거거든요. 그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오늘도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시죠 한번. 예.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는 사실상 무력화된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이미 교체될 사람이란 것이 다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원석이 아니라 신임 중앙지검장에게 힘을 실어줬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원석 총장의 입장, 그 생각은 검찰 조직에 반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만 더요. 그 검찰 인사 말고 김건희 네. 여사가 최근에 이제 공개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행보가 수사팀에도 무언의 메시지로 가서 닿을 거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예. 저는 지금 150 며칠인가를 침묵을 하시다가 예. 서울중앙지검 인사를 하자 바로 그 다음 날에 등장한 거 아닙니까? 네네. 자신만만하신 것이죠. 나를 이제 못 건드릴 것이다. 자신만만한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공개 활동을 통해서 검찰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국회로 좀 이제 그 시선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당장 이제 그 급한 게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지금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몇 표나 나오느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인데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지금 이제 김웅, 안철수, 유이동 이렇게 세 분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원을 투명하셨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전원 출석을 전제로 한다면 총 17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아주 이제 정말 위급한 상황인지를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론 추진한다, 반대 당론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네. 저는 김웅, 안철수, 유이동 세 분 말고 예. 한 세 분 정도는 더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세 명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대표님? 혹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니까 들으신 얘기가 있으니까 세 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세 분 정도가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세 분 정도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분들은 낙천 또는 이제 낙선된 분인데 본인이 선거운 다음 정치권으로 복귀하려면 내후년 그 재보궐 선거나 4년 뒤에 총선인데
그때는 윤석열 정권이 힘이 완전히 빠졌거나 윤석열 정권이 종료된 뒤 아닙니까? 그렇죠. 예. 2년 뒤 또는 그 4년 뒤.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찬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분이 그 김웅, 안철수, 유동 말고 한 3분 정도 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한 6명 정도가 찬성 표결을 한다고 하면 그 6표가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하고 파장이 클 거라고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재의결이 못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재의결과는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치적인 파급력은 또 다른 차원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겠죠. 당론으로 그 단속을 하고 있고 온갖 네.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의미는 22대 원이 열리면 다시 이제 재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22대에서는 의석수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상태에서의 표결에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전이라도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모든 경로로 단속을 하는데 이제 이 김웅, 안철수, 유이동 3분 말고도 추가로 네. 찬성표를 가 있는 것이 확인되게 되면 균열이 생기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균열이- 지켜봐야죠. 균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수처 수사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 VIP 경로설과 관련해서는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의 그 녹음 파일까지 확보를 했다는 지금 뉴스가 어제 나왔는데 지금 네네. 공수처 수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그 7월 1일 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했다는 것은 단순히 증언만이 아니라 거의 증거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언급을 안 하다가 갑자기 신동훈이신가요? 앵커 하시는 분. 신동욱 신동욱입니다. 당선자. 네네. 네. 기억 이름이 헷갈려서. 네. 신동욱 당선인이 경로 자체를 옹호하는 발언을 갑자기 합니다. 네네. 이 맥락은 이제 경로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았던 것 같고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화를 냈다 안 냈다가 아니라 화를 내고 난 뒤에 무엇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는가거든요. 네. 이 문제가 더 초점인데 윤 대통령이 이제 그 보고를 듣고 7월 30일 날에 말을 하거나 동작을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수사 개입 지시를 했냐 안 했냐가 핵심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보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7월 31일 경로 이전과 이후로 모든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경로 이후에 막 사력을 다해서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경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나 행동으로 무엇인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죠. 예. 그래서 공수처는 지금 각종 증언이나 증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수사팀은. 그래서 진도를 세게 지금 내고 있는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언론 보도도 나오고 이런 이유가 아주 최근에 공수처장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수사팀에서는 공수처장이 누가 오든 간에 되돌릴 수 없도록 수사 진도를 빼고 있었다. 이때 또 빼고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 이렇게 수사 진도를 빼고 있다면 굳이 특검 안 가고 공수처 수사 좀 기다려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장이 새로 드디어 임명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공수처장께서 지금 아직까지 그 수사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빙글빙글 돌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두 번째, 이 사건 관련해서 공수처는 지속권이 없습니다. 그렇죠.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검찰로 넘겨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럼 검찰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또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검찰이 판단합니다. 이러다 보니 네네.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특검은 수사권 외에 기소권도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소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데 현재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수사권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그 현재 공수처장이 수사를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 또는 지연할지 확신할 수 없고 예. 또 공수처의 수사를 이첩받은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점 때문에 특검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삼국조 3특검을 이야기를 했고요. 민주당과 민주당과의 연대를 제안을 하셨는데 혹시 민주당 쪽에서 좀 답은 왔습니까?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발표했던 조국 혁신당 1호 법안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민주당에서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저는 한동훈 특검법이 저희가 다 준비가 사실 되어 있습니다. 개원하면 발의를 할 것이고 민주당에서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삼국조 즉 라인 사태 잼버리 하나 그다음에 부산 엑스포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언론 장악 이렇게 되는데 라인 하나 잼버리 부산 엑스포 하나 언론 장악 이렇게 삼국조인데요.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이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민주당에서도 이 국조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개원을 하고 21일 국회가 개원하면 서로 공식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언급하셨으니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째, 일단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로 보면 일단 이 움직임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저는 책을 읽을 때 집에서 읽거든요. 그런데 도서관에서 뭐 그렇게 책을 읽는 이유는 뭐 언론 노출을 희망해서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고 싶을 때 물론 뭐 도서관에서 읽을 수 있고 카페도 읽을 수 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언론에 노출돼도 읽은 것은 다시 조명받고 다시 또 정치 무대로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봅니다. 그건 뭐 본인의 자유죠. 뭐.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돼서 국회에서 처리가 될 때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당대표일 수도 있거든요. 당대표든 아니든 간에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의 주장이고 소신 아니었습니까? 아무 상관없다.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또 자기 자신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수사했던 것처럼 수사를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지 또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논거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지 또는 한동훈 차후에 대표가 되신다면 그분이 반대하는지 또 그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왜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한번 들어보죠. 뭐. 알겠습니다. 그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지 않은 거부권 행사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죠, 대표님? 네, 뭐 저의 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언론에서 또는 뭐 일부 법조인들이 탄핵 사유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과도한 정치적 봉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희 이제 주최 토론회에서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님이 얘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법조인들이라면 거의 다 읽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한국 헌법학계의 거두인 이제 고 권영선 교수님인데 저의 선생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의 헌법학 원론책 2006년판을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다. 라고 고 권영선 교수님이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다 공부하는 헌법학 원론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전 여기에 정확히 해당되는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봅니다. 결국 핵심은 정당성 여부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거부권 행사는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네, 거부권 행사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당연히 문제 없는데 자기 자신의 범죄 혐의, 자기 자신의 가족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건 전형적으로 이해 충돌이거든요. 그래서 정당하지 이런 못하다. 거부권 행사는 뭐 헌법적 얘기입니다만은 거부권 행사의 내재적 한계라는 표현을 이제 학문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다라고 대부분의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식인데 박근혜 대통령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오늘부터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출근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 소식 네네. 들으셨죠, 대표님? 저도 어제 밤에 보고 기가 막히는데요. 예. 뭐 어떤 이유로 이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을 망쳤던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네네. 그 당시 수사 기소할 때 온갖 비난과 비판을 하면서 예. 그런 수사를 했는데 예.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 사람이 채용되게 된 데는 그 사람의 특별한 그 능력이 있거나 무슨 네. 연고가 있나 본데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평가신 거고 간단히 네,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